이번 방학 때는 시골 할머니 집에서 지낼 거니까 준비해.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방학 때 친구들이랑 약속 많이 해놨단 말이야. 절대 안 돼. 잔말 말고 따라와. 할머니가 너한테 지원해주는 돈이 얼만데. 인사드리고 애교도 좀 피우고 와. 할머니 집은 냄새도 나고 할 것도 없단 말이야. 절대 안 가. 엄마, 나왔어요. 씩. 아이고, 내 새끼 왔네. 시골에 놀 게 없지만 밖에 허수아비들이 많아. 인형놀이 하듯 놀면 그래도 재밌을 거요. 아직도 제가 악인 줄 아세요? 심여우, 너! 대체 허수아비랑 뭘 하고 놀으란 말이야. 씨. 뭐 조금은 스트레스 풀리네. 앞으로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는 게 어떠냐? 여기 마을은 허수아비가 많을수록 농사가 잘 되는 전설이 있단다. 여기 내 땅에도 허수아비가 많아져서 돈도 많이 벌고 너에게 도움도 많이 줄 수 있는 거란다. 안 그래도 내가 용돈 드려야 하는데 맨날 받기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돈도 많이 버는데 귀농할까? 할머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빠 미쳤어? 나보고 이런 데서 살라고? 난 이런 시골 촌구석에서 못 살아. 씩. 아빠는 정말 미쳤나봐. 안 되겠어. 더 스트레스 풀어야겠어. 허수아비가 어디 갔지? 뭐야? 집에 가야겠어. 여우야, 어딨니, 여우야? 이건 여우 옷인데? 여우야, 어디 갔니? 응? 아! 아이고 내 새끼. 이제 온 가족이 모여 살아. 이 할미는 너무 기쁘구나. 농사도 더 잘 될 거니 돈도 더 많이 벌어야겠구나. 아 짜증나. 이런 총구석에서 뭘 하라고 대체? 야! 그럼 다녀올게. 집에 몇 시쯤에 와? 아, 모르겠는데. 저녁밥은 언제나처럼 안 해도 돼. 에휴,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10살 연상의 괴담씨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하는 괴담씨는 능력도 좋고 너무나 다정하고 여유로운 모습에 반하여 결혼까지 했는데 요즘은 일이 너무 바빠져서인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 저와 함께하는 시간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집에 몇 시쯤에 와? 아, 모르겠는데. 저녁밥은 언제나처럼 안 해도 돼. 아, 그리고 다음 주는 출장으로 집에 없어.
씨. 그게 대체 뭐야? 그게 말이야, 분신사바 같은 건데 옛날에 유행했던 놀이래. 진짜 귀신이 보인대. 거짓말. 완전 무서운데? 괜찮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있대. 아, 오늘 집에 부모님 안 계셔서 한번 해보려고. 법칙만 잘 지키면 단순히 게임 같은 거라고.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하여 저도 모르게 그 숨바꼭질이라는 것을 검색하게 되었고 하는 방법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인형을 준비한다. 인형 속을 전부 빼내고 대신 쌀과 자신의 손톱을 넣어서 바느질한다. 남은 실은 인형에 두른다. 인형에게 자신이 술래인 것을 3번 이야기한다. 물을 채운 대야에 인형을 넣는다. TV를 뺀 모든 전자기기를 끈다. 10까지 센다. 칼을 들고 욕실로 들어가 인형에게 이름을 붙이고 찾았다 라고 외치고 칼로 찌른다. 인형에게 술래가 된 것을 알려주고 소금물을 들고 수납장 등에 숨는다. 숨바꼭질을 끝내는 방법. 소금물을 입에 머금고 인형에게 다시가 소금물을 뿌리고 자신이 이겼다는 것을 3번 알린다. 뭐야? 생각보다 할 게 많네. 좋아, 그럼 휴, 내가 미쳤나? 이런 걸 믿다니. 그럼 다녀올게. 집에 몇 시쯤에 와? 아, 모르겠는데. 저녁밥은 언제나처럼 안 해도 돼. 어. 밖에담 찾았다. 이젠 네가 술래야. 역시 이딴 게. 헉! 정말로 귀신이? 빨리 끝내야겠어. 홉. 갑자기 기침이. 와이프가 사라졌다고요? 네, 요즘 일이 너무 바빠져서 집에 있는 날이 많이 없었어요. 적적해서 혼자 여행 갔거니 생각했는데 이틀이 지나도 연락도 안 되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미호야, 어디 갔니? 내가 요즘 너무 못 챙겨줘서 미안해. 어? 이 인형은 뭐지? 찾았다. 이제 네가 술래야. 키키키키키키. 어? 아! 어? 택배 시킨 거 없는 거 같은데. 뭐지? 이거 유골이잖아! 엄마! 이게 뭐야! 사람표를 나한테 왜 보낸 거야! 미호니? 너 예전에 서은이라는 친구가 있었다면서? 서운이? 누구지? 낯설지는 않은데. 중학교 때 엄청 친했던 친구라던데? 그 친구가 안타깝게 죽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엄마가 와서 미호니가 학교 다닐 때 엄청 잘 챙겨줬다며 3일만 같이 있게 하고 싶다고 사정사정하지 뭐니? 자식 잃은 사람 부탁 들어주는 셈 치고 3일만 같이 있어줘. 엄청 친했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딸 친구 마지막까지 가는 길 잘 기도해줘. 엄마 바쁘니 끊는다.
많이 찝찝하기는 했지만 엄마도 부탁하고 중학교 때 제가 잘 챙겨줬다고 하니 무슨 착한 마음이 생겼는지 저는 3일만 챙겨보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분명 서운이라는 친구가 중학교 때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기억이 잘 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혹시 구미호 양? 네, 누구신지... 저는 서운이 아는 사람인데 서운이 유골은 미호 양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요. 저기 차 한 잔 드세요. 고마워요. 근데 서운이랑은 어떤 사이인가요? 미안해요. 잠시만요. 괜찮으면 이거 한 잔 드세요. 우리 공장에서 만드는 유자 주스예요. 여기에 뭘 타서 먹어도 맛있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서운이랑 관계가... 진짜 맛있어요. 콜라나 사이다에 넣어도 맛있고. 아, 우유 있나요? 우유에 넣어 먹으면 더 맛있답니다. 저기 잠시만요. 알겠어요. 한 잔만 마셔볼게요. 맛있어. 그쵸? 조금 더 마셔보세요. 머리야, 무슨 일이지? 저기... 놀자.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고 집안을 둘러보니 유골함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 안 좋아 동네 병원에 갔었고 동네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여 큰 병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니 제가 암이라고 합니다. 건강하던 제가 갑자기 암이라니 정말 마음이 철컹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응? 넌 심영호? 금이요? 이런 데서 다 보는구나. 이야기를 나눈 저희는 불행하게도 그리고 신기하게도 같은 암을 가지고 있었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뭐? 너도 서운이 유골을 받았단 말이야? 응. 그리고 이상한 아줌마가 찾아오고 정신을 잃었고 나중에 보니 유골함이 사라졌지 뭐야? 그럼 그 음료도 마셨겠네? 그 음료? 아마 서운이가 복수하러 온 건가 봐. 복수라니? 기억 안 나니? 우리 반 전체가 괴롭혔던. 무서운. 그랬습니다. 서운이는 우리 모두가 처참하게 괴롭혔던 그 친구였습니다. 10년 후 이후 아픈데도 불구하고 서운이에 대해 수소문하였고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학창시절 괴롭힘이 극에 달했던 서운이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혼자 절망적으로 살아가다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찾아온 그 아줌마가 서운이의 엄마였다고 합니다. 그 음료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음료 때문에 제가 암에 걸린 걸까요? 아니면 서운이가 우리들에게 차례대로 복수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서운이 뼈가 이렇게 멋있을 줄이야. 서운아, 친구들 만나러 가자. 이제는 재밌게 놀아야 한다. 응?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응? 뭐지? 저 불빛? 응? 뭐야? 아! 아, 여긴, 아, 괴담아, 깨어났니? 의사 선생님, 우리 괴담이가 깨어났어요! 오, 괴담씨, 드디어 깨어나셨군요. 3일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요? 네,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깨어나셔서 다행입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은 것 그러고 보니 밑에 감각이 없는데? 저 밑에 다리가 감각이 없어요. 역시 이번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사고가 심해서 식물인간까지 생각했으나 하반신 마비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니, 하반신 마비라니요. 그리고 사고라니요. 제가 왜 여기? 그러고 보니 그날 그 불빛 내 앞에서 달려오는 차였어. 이럴 수가. 이제 사고 내신 가해자분에게도 연락드리겠습니다. 괴담씨가 일어나시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 역주행을 하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지금 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든 보험으로 보험비와 합의금 전부 최대한으로 드리겠습니다. 합의만 부탁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돈으로 모든 걸 무마할 생각하지 마세요. 제 인생은 이제 정말 죄송합니다. 잘 계시나요? 몸은 좀 어떠세요? 이제 그만 오세요. 합의도 다 끝났잖아요? 사장님 마음 충분히 알겠으니 이제 그만 오세요. 그래도 도의적 책임감을 느껴 매일 찾아와 사죄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진심을 알겠으니 이제 그만 오세요. 이제 오시면 합의한 거 파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제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럼 괴담이 일어났니? 흑흑. 미안하다. 너만 보면 눈물이 나네. 흑흑. 엄마 이제 그만 울어. 내 걱정 안 해도 돼. 보험금도 많이 받고 합의금도 많이 받았어. 무려 10억이야 10억. 이제 몸이 불편하니 매달 정부 지원금도 나오고 일 안 해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엄마도 이제 그만 울어. 흑흑. 우리 괴담이 가해자들도 용서해주고 마음씨까지 예쁜 우리 괴담이. 알겠어. 엄마도 힘낼게. 왔어? 늦게 왔네? 파티 준비 끝났어. 일 처리도 잘 끝났으니 다음 일도 빨리빨리 해야지. 다들 연기력이 끝내주더라고요. 캬캬캬캬. 다음 피해자는 누가 할래? 키키키키. 내가 한번 해볼까? 보험 설계는 걱정 마. 내가 보험 설계사이니 완벽하게 플랜 짜놓을게. 그 일은 오빠의 갑작스러운 고백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오빠는 한 의대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안 먹어? 여우야,
내가 없어져도 괜찮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없어도 혼자 잘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야. 안 그래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사람을 죽였어.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고 있어. 밥이나 먹자. 오빠! 오빠는 그날 이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빠, 오늘도 방에만 있을 거야? 우리 남매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이런 일로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빠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그제야 밥을 차려 먹곤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간혹 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이지만 저를 최대한 마주치지 않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냥 문득 오빠가 너무 걱정되고 저도 더 이상은 정신병이 걸릴 것 같아 오빠를 찾았습니다. 오빠! 좀 나와봐!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며칠을 그렇게 부르고 소리쳐 보았지만 좀 나와봐! 오빠는 진짜 정신이 이상해버린 것인지 역시나 아무런 대꾸도 없었습니다. 저의 불안도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여우야, 이젠 다 틀렸어. 무슨 일이야 대체? 매일 밤 나를 찾아와. 뭐가 말이야? 내가 죽인 다음날 오빠는 혼자서 경찰서에 갔습니다. 저는 귀신을 본 것보다 오빠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더욱 무섭고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오빠가 경찰서에 갈 때에도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빠 방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에 방을 나섰습니다. 냄새! 그렇습니다. 오빠가 죽인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아마 생계가 힘들어 그랬던 것이었을까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제가 정말 죽은 게 맞나요?